주제 보시면 나에게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 찾기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시기 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톡톡히 혜택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홍보가 돼야지 정책들이 전 국민 분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 혜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정부 측에서 복지나 혜택 이런 것들 많이 좀 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 혜택은 어딨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정부 정책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정부 지원 찾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나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필기하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몸소 느꼈던 복지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장학금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런 제도가 사실 그 당시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알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었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딱히 제가 이제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창업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통비라던가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본인이 속한 시에서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는 그 공간 활용을 통해서 각자 사업을 하거나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나에게 주어진 정부 혜택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해가지고 모르면 그거를 흘러 넘길 수밖에 없지만 알고 있으면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정부 지원 정책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사이트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어떤 사이트인지부터 가장 궁금해지네요. 네,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 중 하나가 정부24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보통 우리는 여기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여러 가지 맞아요. 증명서라던가 이런 것들 떼는데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던가 다양한 혜택을 조회하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매년마다 복지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기초연금 기존 금액을 상향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만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또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주민센터라던가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사이트를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열람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방법이었지만요. 2021년부터 정부 24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설을 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 사이트 위에 보조금 24라는 이제 그 창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의 혜택 찾기를 누르면 나와 관련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자동으로 쭉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맞춤형 지원 혜택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혜택도 굉장히 많아서 서비스가 정말 다양한데요. 정부 중앙부처의 서비스는 한 1000여 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자체 서비스는 7000여 개 정도가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관련한 서비스는 2200개 정도를 포함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러 방면에서 맞춤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약품비에 대해서 지원금 제도도 정부 24에서 빠르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도 정부 24에서 빠르게 찾아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방금 언급 주신 것만 좀 들어보더라도 지금 정부가 주고 있는 혜택들이 거의 10,000여 개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내가 진짜 필요한 거 아닌 거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거 리스트로 쭉 나열을 했어도 사실 내가 실제로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서도 내가 스스로 걸러야 되잖아요. 그쵸.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노란 톡 있으시죠? 그러니까 메신저 하시는 그 톡에서 엄청나게 유용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1만여 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돈이 될 수 있는 정책 지원금만 따로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깨톡 있으시죠? 거기를 딱 열고 맨 아래 보시면 우리가 뭐 메시지 창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점 3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 3개 버튼을 딱 눌러주시고요. 보시면은 그 위에 카톡 페이라고 이제 아이콘이 있거든요.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콘을 누르고 전체를 누르면 여러 가지 리스트가 나와요. 조금만 내리시면 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돈 되는 정책 지원금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알림 받기를 신청해 주시면요. 매주마다 업데이트된 소식으로 정말 돈이 될 수 있는 정책만 나에게 따로 메시지가 오는 서비스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정부 혜택들을 쏙쏙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따가 방송 끝나고 꼭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청자분들도 방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세하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유익한 정보 같은데 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또 이제 직접적으로 나의 좀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청년들을 위해서 돈을 불려주는 통장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희망 2배 청년 저축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가오는 6월부터 신청 기간이니까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지금 희망 2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미리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고 일정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2년 또는 3년 동안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똑같은 동일한 금액의 돈을 서울시 예산과 후원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통장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희망 2배 청년 저축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지금 희망 2배 최대 저축액이랑 기간을 따졌을 때 15만 원씩 3년을 최대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의 총 저축액이 54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동일한 금액을 나에게 저축을 해줬기 때문에 총 540 더하기 540 해가지고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중에서 만 18세에서 34세로 나이 제한이 있고요. 또 근로소득도 225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모집 인원이 7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 명까지 이 자격 확대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네, 조건이 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은 약간 좀 경기도 청년분들이 네.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혜택은 없을까요? 경기도 청년을 위한 통장도 역시나 있어요. 명칭은 조금씩 다른데 이게 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명칭이 조금씩 다르고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경기도인을 위해서는 청년 노동자 통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이 신청 기간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기도 청년 혹은 그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다면 신청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가 신청 기간이고요. 역시나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경기도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매년 내가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는 58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게 각 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조금씩 다르고 청년 통장의 명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랑 경기도 쪽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경상북도 청년 통장 혹은 내가 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구 청년 적금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한 지역의 청년 적금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군요. 돈을 좀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혜택들, 서울시, 경기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같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난 시간에서도 다루기도 했었고 월세나 전세 이렇게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보조적인 제도는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유용하니까 즐겨찾기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년들을 위한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지원, 금융 지원, 교육, 공간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즐겨찾기를 해놓고 수시로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지원 제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네. 부동산 중개보수비라던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증보험료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월세 지원에 대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공연 관람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내가 고립되거나 약간 은둔 생활을 하거나 우울증이 있는 청년들도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이나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실 꼭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만 19세에서 39세까지는 무료로 또 이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맞춤형으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나의 지출 관리나 재무 상담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주거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문화 생활비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혜택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좀 숨겨진 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혜택들을 좀 최대한의 범위로 활용을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댓글을 보니까 청년의 범위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대체적으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좀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범위에 좀 해당이 안 되시는 네. 분들은 약간 아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이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대가 있으신 중장년층 분들도 꽤나 많이 보고 계신데 그럼 중장년층을 위한 혜택들은 따로 없을까요? 중장년층은 보통 이제 창업과 관련한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상당 부분 많이 필요한데 저금리로 창업 대출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창업을 한다면 어쨌든 이 창업을 잘 해야지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창업이 실패를 한다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어도 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건데요.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창업 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문가 멘토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시제품 개발이라던가 마케팅 지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년층도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사업 계획서랑 각종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신청 자격에 해당이 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지원 제도 중에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도 네. 있는데요. 예비 창업자 또는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만 39세 이하인 분들을 위해서 역시나 사업 자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해주는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에 이거는 모든 분야를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나의 전체 사업 그 자금 중에서 70%까지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고요.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서 배출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있어요. 토스 기업일까요? 그리고 또 직방도 네.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탄생된 거대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들도 이 창업을 통해서 제2의 직방, 제2의 토스 사업자분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현재 지금 대표라면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는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이고 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그걸 유지했을 때 1년 동안 월 60만 원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2년 연속 그 직원이 근속을 한다면 480만 원을 지원해줘서 최대 1,200만 원의 인건비를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중장년층 분들 혹시나 은퇴하신 분들도 이제 새롭게 또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시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창패라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좀 유명한 것 같고 그 외에도 창업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정부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정리된 걸 보니까 거의 정말 수십 개, 수백 네, 개 정도 엄청 되는 많아요. 그런 지원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원 금액도 막 1억 원까지 굉장히 엄청나니까요. 혹시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좀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제2의 직방이나 토스도 좀 탄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제도들 여러 가지가 좀 너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정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지원 제도가 또 있을까요? 우리가 또 가장 돈이 크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인데요. 물론 보험에 가입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제 사정이 되지 않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도 이제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먼저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제도를 말씀을 네.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난임 부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체외 수정이라던가 인공 수술에 대한 시술비 중에서 일부를 최대 9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시술비 이외에도 약물에 대해서 비급여 항목 3종에 대해서도 최대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 난임 부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사비로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의료 지원이랑 재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함께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긴급복지 의료 지원이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증 질병 또는 부상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한해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한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건 역시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사항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자격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정부 24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반려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시장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동물병원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반려동물 입원비 제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이나 경기, 대구 지역에서만 지금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면 기초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그리고 내가 건강검진에서 우리 이제 반려견들이 어떤 질병이 발생이 됐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수술비도 지원해주고요. 또 중성화 수술에 대한 지원비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물론 영양제라던가 미용상의 이유는 불가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 것도 대충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반려동물 지원 제도까지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입원비가 정말 비싸잖아요. 맞아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이제 또 유기하거나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부담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지원 사업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데 더욱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연희님은 그러면 이 정부 입수 사이트에서 혜택을 좀 조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조회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사이트일까요? 아니요, 정부 24에서 이제 네. 조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택을 살 때 그 통장. 아, 청약통장. 맞아. 같은 청약통장에 거요? 네. 제가 이제 뭐 우대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회를 해봤더니 막상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앞서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어떤 뉴스 기사를 또 하나 체크를 네네. 해본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금 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마련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해주는 세금 포인트 제도라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포인트로 지금 포인트 3점을 모으면 내가 박물관에 대해서 입장료를 할인받는다던가 포인트를 5점을 모으게 되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포인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세금을 그렇죠.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역시 홈택스에 들어가게 되면 세금 포인트가 얼마인지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모은 세금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세금 포인트가 5년이 지나면 또 사라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으셨다면 지금 당장 또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속담과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정부 24에서 여러 가지 좀 혜택들 조회해 보시고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면 혜택 꼭 챙겨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재테크에 딱 맞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1부에서는 뉴럴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2부 시간에서는 저희 정부24에서 여러 가지 또 정부의 지원 사업 혜택들을 어떻게 조회할 수 있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꿀팁들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